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의 멘토, 노후이 미덕입니다. 20대에 고민하던 문제와 50대의 고민이 같다면 우리는 30년을 허비한 것일까요? 얼마 전 한 카페에서 마주친 풍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60대 신사와 그의 30대 아들. 처음엔 평화로운 주말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은퇴하셨으니 취미 생활 하나쯤은 가져보시는 게 어떠세요? 취미, 난 지금까지 취미 없이도 잘 살았는데. 그래서 요즘 우울해 하시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그에게 취미란 단어는 사치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노년연구소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82%가 일외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예합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위해, 중년에는 자녀를 위해, 그리고 노년에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제가 만난 한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삶은 리허설이었고, 진짜 인생은 나중에 시작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되니까요. 반면 놀라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67세에 수영을 시작해 73세에 해협횡단에 성공한 김철수 씨. 그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중년에는 책임감 때문에 미뤄두었던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가 해협횡단을 준비하면서 겪은 변화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이 좋아졌고,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을 만나 새로운 우정을 쌓았으며, 손자들에게는 할아버지도 저렇게 도전하시는데 라는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누구의 시간인가요?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미뤄둔 꿈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은퇴를 상실이 아닌 발견의 시간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 중에 만난 73세 박영진 씨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전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지금은 동네 천문대에서 별자리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다들 말렸어요. 당신 나이에 무슨 별자리냐고요. 하지만 제가 중학생 때부터 품었던 꿈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천문학자였는데 그때는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가고 실패한 꿈이었죠. 박 씨는 은퇴 후 천문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강의로, 그 다음에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마지막으로는 대학교, 평생교육원까지 다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어린이들에게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이라는 게 돈과 명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노년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42% 높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평균 수명도 3.8년 더 길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미영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연습을 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서관에서 제 목소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생겼더라고요. 서울대 심리학과 정태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 후의 상실감은
역할의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40년 가까이 해오던 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새로운 역할을 찾은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그들은 은퇴가 아닌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런 새로운 도전이 단순히 개인의 만족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5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 현재 요양원 봉사를 하는 이상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 제 음악을 들으며 웃음 짓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어서 제가 찾아낸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문한 새로봄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노인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인생 실험실이라고 부릅니다. 커뮤니티를 이끄는 76세 정현숙님의 말씀입니다. 5년 전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이제 지역의 대표적인 시니어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회원이 제안했죠. 우리도 뭔가 해보면 어떨까요? 그 뭔가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원들은 각자의 경력과 재능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요리사는 요리 클래스를, 전직 교사는 영어 스터디를, 평생 주부로 살았던 분은 손뜨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요리 클래스에서 시작한 할매 식당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합니다. 손뜨개 모임은 미숙아들을 위한 모자를 떠서 병원에 기부합니다. 한국노인복지진흥원의 최근 연구는 이런 활동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67% 낮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년의 삶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82세 최영자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만들어낸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2번 지역 중학생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대신 어르신들은 학생들에게 인생 경험을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걸 느꼈죠. 그들의 눈빛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의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울대 사회학과 김태연 교수는 이런 현상을 창조적 노화라고 부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단순히 여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새로봄 커뮤니티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연간 1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금전적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의미를 찾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토록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도전들이 공동체를 통한 변화였다면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개인의 특별한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2년 전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발견한 한 채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디지털 일기라는 이름의 이 채널의 운영자는 71세 이영숙 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궁금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싶었죠. 그런데 카메라 앞에 서다 보니 제 인생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영숙 님은 40년간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은퇴 후 처음 반년은 무기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손주가 유튜브 영상을 보며 웃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손주한테 유튜브가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했죠. 처음에는 영상 편집은커녕 스마트폰 기본 기능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디지털 교육을 받았고 손주들에게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어요. 처음 올린 영상은 소리가 안 들렸대요. 댓글에서 다들 할머니 마이크를 켜세요 라고 했죠. 웃음. 그렇게 시작한 채널이 이제는 구독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채널의 주요 콘텐츠는 할머니의 시장 이야기입니다. 40년간의 장사 경험을 살려 제철 채소 고르는 법, 장보기 팁, 그리고 시장 상인들과의 정겨운 대화를 담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댓글로 할머니 덕분에 처음으로 시장에 가봤어요. 이제 채소 고르는 법을 알았어요. 이러면서 좋아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귀중한 지식이 될 줄은 몰랐죠.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이준호 교수는 이런 현상을 디지털 르네상스라고 표현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노년층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영숙 님의 콘텐츠가 세대 간 소통 창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시청자들이 주 시청자층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할머니와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얼마 전에는 한 대학생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할머니 영상을 보고 자기 할머니께 전화했다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더 감동이었죠. 이제 이영숙 님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요. 우리 시장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합니다. 이영숙 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나이는 새로운 도전의 장벽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고령화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2년 전보다 157%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실버 크리에이터들의 성장입니다. 요리, 원예, 수공예,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무슨 유튜브냐는 시선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오히려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박철수님은 은퇴 후 프로그래밍을 독학하여 시니어를 위한 건강관리 앱을 개발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술이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나씩 배워보니 이것도 결국 도구일 뿐이더군요. 중요한 건 그 도구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박철수님의 앱은 현재 10만 명 이상의 시니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의료 정보를 쉽게 정리하고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단순한 기능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시니어들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겪은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많은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군요. 기술이 우리 세대를 소외시킬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술을 통해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대 고령사회연구소 김미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액티브 시니어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시니어들이 직접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실버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은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크리에이터들의 평균 월 수입은 작년 대비 2.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더 큰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게 있어요. 바로 존재 이유를 다시 찾은 거죠. 이영숙님의 이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최근 참석했던 시니어 디지털 포럼에서 있었던 인상적인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5분의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고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69세 김정희님은 30년간의 간호사 경험을 살려 건강한 시니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의 영상은 젊은 층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시간에 쫓겨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어요. 이제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콘텐츠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의 영상을 보고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시골 마을 이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마을 회관에서 제 영상을 다 같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마을 어르신들이 건강검진도 더 자주 받으시고 운동도 시작하셨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이러한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실제로 노인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크리에이터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실천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아는 것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게 놀랍고 감사합니다. 미디어 심리학자 박현우 교수는 이런 현상을 디지털 멘토링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노인들이 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직접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자존감 향상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인들의 디지털 활동이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노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시작된 디지털 브릿지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마트폰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수업을 듣던 어르신 한 분이 제안하셨죠. 우리도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6개월 만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평균 연령 72세의 어르신 15분이 모여 실버라이프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했습니다.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아
실제 앱을 출시까지 했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걸 가장 잘 알잖아요. 글자 크기부터 버튼 위치, 색상 대비까지 모든 걸 우리 눈높이에 맞췄어요. 이 앱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기능적인 면이 아닙니다. 앱 내에서 시니어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리법, 건강관리 팁, 여행 정보 등을 서로 나누며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SNS처럼 화려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죠. 전쟁을 겪은 이야기, 산업화 시대를 일구던 이야기.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실제로 이 앱은 출시 3개월 만에 5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용자의 15%가 40대 이하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게 됐다고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의 경험이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서울대 사회학과 이진우 교수는 이런 변화를 세대 간 디지털 융합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술이 세대 간 단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술이 오히려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생산자로 참여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성공적인 노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행복한 인생 이막 연구소입니다. 이곳은 은퇴를 앞둔 이들과 이미 은퇴한 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패를 나눕니다. 연구소를 이끄는 73세 박명자님의 첫마디가 의외였습니다. 대부분의 강연이나 프로그램들이 성공 사례만 다루잖아요. 하지만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저도 은퇴 후 3년간 우울증을 겪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오히려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이곳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실패담 나누기 모임이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시행착오를 숨김없이 공유합니다. 재테크 실패부터 인간관계의 어려움, 새로운 도전에서의 좌절까지 모든 이야기가 열린 마음으로 공유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실패를 굳이 남들과 나눠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68세 김영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곳의 멘토링 체인 시스템입니다. 은퇴 5년 차가 1년 차를, 10년 차가 5년 차를 돕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경험이 다음 사람에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곧 다른 이의 지도가 됩니다. 실패도 성공도 모두 소중한 경험이죠. 이화여대 노년학과 정혜원 교수는 이런 접근법을 높이 평가합니다. 노년기의 적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공유입니다. 성공 사례만으로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죠. 실패와 극복의 과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연구소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새로운 도전 발표회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시도해본 새로운 활동들을 공유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 그 자체입니다. 지난달에는 82세 어르신이 스케이트보드 타기 도전기를 발표하셨어요. 물론 실패하셨죠. 하지만 그분의 도전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릴레이입니다. 행복한 인생 이막 연구소의 한 회원이 던진 이 말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노년학회의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점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성공적 적응을 이룬 사람들의 85%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는 삶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김현우 교수의 설명입니다. 단순히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후 우울증을 겪던 이상철님은 우연한 기회에 초등학교 인생 멘토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멘토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깨달았죠. 내 실패의 경험까지도 그들에게는 소중한 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현재 이상철님은 매주 2번씩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만납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이름 붙은 이 시간에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얼마 전에는 실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실패한 경험들을 진솔하게 들려줬죠. 그리고 말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바로 인생이야 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활동이 이상철님 자신의 우울증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매주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면서 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맑은 눈빛을 보면서 저도 다시 꿈을 꾸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노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가나 휴식의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본공연이에요. 83세 김민자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71세 유튜버 이영숙님의 디지털 도전, 76세 정현숙님이 이끄는 시니어 커뮤니티, 시니어들이 만든 실버라이프 애플리케이션, 행복한 인생 이막 연구소의 실패 나누기, 그리고 이상철님의 인생 멘토 활동까지. 이 모든 사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버드 노년학 연구소의 최근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50세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5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발견한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나요? 그 꿈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서 라는 말을 핑계로 삼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분들은 그 핑계를 도전의 이유로 바꾸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노후이 미덕었습니다. 감사합니다.